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라에몽과 유사한 식약의문 캐릭터를 만들어 이를 홍보물 자료에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비지한국에 따르면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식약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중국, 일본, 베트남의 새해 첫날 음식을 알려주는 카드 뉴스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한 캐릭터가 도라에몽과 외형과 설정이 매우 흡사해 빈축을 샀는데요. 이 캐릭터는 식약의몽이라고 소개됐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문으로 이웃나라에서는 새해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아볼 거다몽 이라는 글이 덧붙여졌습니다. 도라에몽 만화에 나오는 어디로든 문을 연상케 하죠. 게시물이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난 8일 저녁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정부 부처인 식약처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일본 캐릭터를 표방해야 했느냐는 비판도 적잖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패러디는 원본 캐릭터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식약의몽 캐릭터는 도라에몽 캐릭터 일부를 수정해서 도라에몽의 이미지와 인지도에 얹혀가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캐릭터 특징이나 이름 등을 보면 도라에몽 캐릭터와 거의 유사해서 일반인들이 도라에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따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면 공정이용으로 간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도라에몽에 대한 저작권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식약의몽이라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전 원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로부터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가처분 등의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라에몽의 저작권은 1996년 사망한 일본 작가 후지코 F 후지오와 후지코 프로덕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유효합니다. 국가기관이 저작권인식에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는 EBS와 별다른 협의 없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인사처TV에 펭수와 똑 닮은 펑수를 등장시켜 국민들의 문매를 막고 박람회 홍보용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해명했습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이 국내 학계에서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 대장 암세포를 일반적인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초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장암세포와 정상대장세포의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분석해 대장암세포를 정상대장세포를 변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자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암세포의 정상세포화라는 새로운 치료 원리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암학회에서 출간하는 국제저널 분자암연구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합니다. 현재 항암치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은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해 죽임으로써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지만 이 기술은 신체 내 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까지 함께 죽여 구토와 설사, 탈모, 골수 기능 장애, 무기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암세포들은 항암제의 내성을 갖게 돼 약물의 높은 저항성을 띠는 암세포로 진화하게 되어 현재의 항암치료는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정상세포의 사멸을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없애는 표적 항암요법과 몸속의 면역 시스템을 활용한 면역 항암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효과와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장기 치료 때에는 여전히 내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처럼 현재 개발된 항암요법들은 암세포를 죽여야 하는 공통적인 조건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조 교수팀은 시스템 생물학 연구 방법을 통해 대장암세포를 정상대장세포로 변환할 수 있는 핵심 조절인자를 연구했고 그 결과 5개의 핵심 전사인자와 이들의 전사활동도를 억제하고 있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인자인 SETDB1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를 통해 SETDB1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정상세포로 변환할 수 있음을 분자세포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리튬황 배터리를 호주 모나시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5배 이상의 성능인데 스마트폰의 경우 한 번 충전에 약 5일간 사용 가능할 정도입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논문명 리튬황 전지의 초고부하 황음극의 안정적인 사이클링을 위한 팽창 강성 구조로 1월 3일 게재됐습니다.
대부분의 상용 배터리는 리튬이온으로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에서 반복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수명은 약 500회 충방전 시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죠. 리튬황 배터리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전력을 오래 공급할 수 있어 일부 항공기와 자동차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황 배터리는 리튬이온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황의 절연성 및 금속성 리튬 양극의 열화로 인해 부피 변화를 일으켜 용량 저하 및 충전 주기 단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나시 대학 마우도크트 샤이바니 교수팀은 전반적인 성능 저하 없이 부피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황음극 설계를 재구성했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5배 성능이 나왔습니다. 200번 이상 충방 전에도 99%의 배터리 효율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SNS의 영향력을 악용해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로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 등 15명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팔로워 10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 과장 광고,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다이어트 효능 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 원재료의 효능 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암 예방, 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 효과 광고 등입니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 후, 얼굴, 몸매, 체중 등 비교 사진을 올렸는데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153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 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광고 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브컬처로 불리는 2차원 게임이 게임 시장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샤이닝 라이트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매출 10위권에서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명일방주와 카운터사이드 등 신작들이 가세할 예정입니다. 2차원 게임은 특정 장르는 아니고 서브컬처 문화가 반영된 게임들을 아우르는 용어인데요. 2D로 표현되는 미소녀 중심의 일러스트가 특징인데 쉽게 말해 오타쿠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탄한 마니아층을 바탕으로 가입자당 평균 수익 또한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9일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에 따르면 샤이닝 라이트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나란히 10위와 1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샤이닝 라이트가 방치형 게임인 점,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2017년 말에 출시된 게임인 점을 고려해보면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에픽세븐,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뱅드림 걸즈밴드 파티 등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요스타는 모바일 디펜스 RPG 명일방주를 오는 16일 정식 출시할 계획인데요. 개발사는 하이퍼그리프로 요스타 출신의 멤버들이 나와 창립한 회사인데 하이퍼그리프엔 국내에서 인기를 끈 소녀전선의 주요 개발진들도 참여합니다. 명일방주로 요스타는 국내 첫 진출을 하게 되는데 8일 열린 출시 간담회에는 요스타 대표인 요몬과 게임 개발 총괄인 해묘 PD가 직접 참석해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묘 PD는 소녀전선이나 다른 2차원 게임에 비해 전략성이 극대화됐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차별성을 내세웠는데요. 명일방주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장르였던 디펜스를 수집형 RPG와 결합하여 전략적 재미와 보는 재미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넥슨 또한 어반 판타지 RPG 카운터사이드를 준비 중인데 지난해 12월 19일 사전 등록을 시작했기 때문에 1, 2월 중 출시돼 명일방주와 맞붙을 공산이 큽니다. 아이폰 11 프로를 10만원대에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매일경제의 보도인데요. 이모 씨는 새해 선물 겸 신학기 시즌을 맞아 아이의 스마트폰을 출고가 137만 5천원짜리 최신형 애플 아이폰 11 프로로 바꿔줬습니다. 동네 인근 휴대폰 대리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이 씨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에 따라 10만원 할인만 가능하다는 얘기에 결국 불법 보조금의 성지로 꼽히는 서울 신도림의 한 마트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50만원 즉석 불법 리베이트에다가 24개월 약정 요금 할인, 카드 할인까지 결합하니 실구매 가격이 1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만족한다. 동네 매장에서 샀으면 아이에게 프리미엄 폰을 사줄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신년, 설까지 이어지는 연말 연시 시즌에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단통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지원금을 활용한 스마트폰 신규 구입 관행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신형 갤럭시 노트 10을 실구매가 15만원에 파는 팝업 광고까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광고 등을 중심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제공되는가 하면 집단 상가나 대리점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만나서 거래하는 사례도 있어 단통법은 모르는 사람만 지키는 법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동통신업계는 현재 통신사 차원의 보조금 경쟁은 없는 상태로 통신 3사의 보조금 자체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에는 통신 3사가 5G 점유율을 두고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지만 설비 투자와 마케팅 비용의 부담을 느낀 뒤 경쟁이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G 가입자 유치를 두고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신규 5G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S20과 가로로 접는 클램쉘 폴더블 폰을 다음 달 11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LG전자는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V60S 신큐를 선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가 끝나고 새해 마케팅 예산도 나오면 시장 경쟁 강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5G 전략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되면 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